여러분, 우리가 알던 그 검색회사 네이버는요, 이제 잊으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랑 손을 잡았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게 그냥 평범한 뉴스가 아니에요. 네이버가 AI 시대의 금싸라기 땅, 그러니까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뭐랄까 선정포고 같은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가 네이버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AI 산업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동맹,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AI 인프라 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어떻게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는지, 그래서 기업 가치는 어떻게 달라질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지 그 관전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동맹. 이 두 거대 테크 기업이 피지컬 AI라는 좀 생소하죠? 이 피지컬 AI를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게 그냥 뭐 기술 좀 공유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두 회사가 앞으로의 AI 시장을 어떤 그림으로 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의 스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6만. 네이버가 이번에 확보한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이 무려 6만 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에서는 그냥 비교 대상이 없는 압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AI 두뇌,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네이버가 손에 쥐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래서 피지컬 AI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AI는 컴퓨터 화면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걸 현실 세계로 끄집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대한 조선소에서 AI가 로봇팔을 직접 움직여서 막 용접을 하고요. 또 발전소 같은 곳에서 수많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거 위험한데? 하고 사고를 미리 막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AI 전환, AX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이버라는 한 기업의 이야기에서 잠깐 눈을 돌려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AI 인프라 전쟁이 한창이거든요.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네이버의 이번 움직임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아야 진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번에 네이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엔비디아에서 서들이는 GPU가 총 26만 장에 달한다고 해요. 덕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AI 컴퓨팅 자원이 기존보다 6배 이상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중국,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 단숨에 세계 3위 AI 인프라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국가대표급 도약이죠. 이 모든 변화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바로 네이버의 정체성, 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네이버가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백화점이었다면 이제는 AI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땅이랑 건물을 파는 부동산 개발업자 같은 그런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 옛날 네이버를 보세요. GPT 같은 모델이랑 직접 맞짱 뜨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네이버 AI 기술 좋다면서 주가는 왜 저 모양이지? 하는 이른바 AI 디레이팅, 그러니까 같이 할인을 받았어요. 근데 오른쪽, 새로운 네이버는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판을 깔아줄게. 이거죠. 첫째, 비싼 GPU, 니네 사기 힘드니까 우리가 빌려줄게. 이게 바로 GPU 서비스고요. 둘째, 국방이나 금융처럼 민감한 데이터 해외로 못 나가게 우리가 안전한 국산 AI, 즉 소버린 AI를 만들어줄게. 이런 겁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벌써부터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에서 날아온 소식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려 8천억 원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수주할 걸로 보입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가상 공간에 복제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 이게 바로 네이버의 인프라 기술력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한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되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요. 네이버가 확보한 그 6만 장의 GPU 중에 일부만, 한 30-40% 정도만 다른 회사에 빌려줘도 2030년쯤 되면 연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 새로 생긴대요. 1조 2천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의 기존 클라우드 사업 전체 매출보다도 큰 돈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성장 엔진이 하나 더 달리는 셈이죠. 네, 이제 네 번째 이야기, 기업 가치 재평가입니다.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체질 개선을 하면 당연히 주식 시장에서도 이 회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과연 시장은 이 새로운 네이버에 얼마짜리 가격표를 붙일까요? 그리고 네이버가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또 없을까요? 이 문장 하나가 지금 상황을 딱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드디어 네이버 AI 디레이팅 해소의 길이 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리레이팅, 그러니까 가치 재평가가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시장이 네이버를 그냥 포털 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필수제인 인프라를 공급하는 성장성 높은 기술 기업으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그냥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2025년에 네이버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원, 순이익은 2조 원을 넘길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4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AI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네이버의 큰 그림에는 이 AI 인프라 말고도 또 다른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절대 강자죠. 두나무와의 합병 이슈입니다. 만약 이 두 회사가 합쳐진다면 이건 또 어떤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까요? 물론 이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금융과 기술 산업이 합쳐지는 거라 규제 문제도 있고 지분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죠. 하지만 만약 이게 성사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이버의 AI 기술이랑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금융 플랫폼이 만난다? 이건 뭐 웹 3.0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 강자가 탄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하는지 그 핵심 관전 포인트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건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자, 첫째, 그 비싼 GPU 6만 장, 과연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둘째, 사우디 같은 글로벌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셋째, 클라우드랑 GPU 빌려주는 사업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 같은 소버린 AI 시장을 뚫고 또 두나무 합병이라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질문들에 네이버가 어떻게 답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단기 실적이 어떠냐,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AI 인프라 기업으로 아예 체질을 바꾸고 있는 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인프라 시대의 진짜 승자는요, 단순히 기술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아닐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벌고 세상을 바꾸는 실행력이 가장 뛰어난 회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올라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